이제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얘기할 마지막으로 얘기할 부분은 이제 점파이 스크립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점파이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파이썬을 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한 줄씩 이 리드라인에 쳐가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파이썬 프로그램에 띄워서, 그렇죠? 아이파이썬 파이랩을 띄워서 이제 한 줄씩 치면서 결과를 보면서 했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리드라인을 이제 리드라인 시스템에서 이제 하는 건데, 이런 거를 우리가 인터프리터라고 그래요. 인터프리터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대화형으로 편집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한 줄씩 결과를 보면서 할 수 있고 히스토리를 볼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파이썬만의 고유한 특징이기도 해요. 뭐 C라든지 뭐 자바 같이 이제 다른 언어들은, 일부 언어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가 불가능하고, 우리가 만약에 코딩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코딩을 쫙 다 한 다음에 컴퓨터한테 실행시켜라 라고 하면 이제 실행이 되는 그런 언어들이 있어요. 그런 언어들이 이제 컴파일 언어라고 해요. 컴파일 언어라고 하고, 이 자바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프리터 언어라서 인터프리터로도 실행이 가능한데, 그렇다고 컴파일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컴파일형으로 똑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명령어 실행이 가능합니다. 실행 가능하고, 하지만 이제 인터프리터 같은 경우에 장점이 있죠. 인터프리터 같은 경우에 이제 바로바로 결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 단점은 우리가 막상 쓰려고 보면 되게 많은 줄을 한 번에 작업해야 될 경우, 그러니까 뭐 명령어가 지금처럼 한 줄씩 쳐서 할 게 아니라 막 500줄을 쳐야 된다든지 이러면은 되게 불편해요. 왜냐면 그거를 일일이 이제 한 줄씩 쳐서 결과를 본다는 게 되게 불편하고, 500줄 한 번에 실행을 시켜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부분만 보는 게 훨씬 효율적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그렇게 만든 거를 다시 돌려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창 끄면 날아가 버리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걸 500줄을 다시 다 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문서로 할 것들을 다 미리 쳐놓고 나서 이제 하게 됩니다. 작업을 하게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인터프리터가 아니고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점파이 스크립트라고 하는 거예요. 점파이 스크립트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점파이 스크립트라고 하는 이유가 그 확장자가 점파이라서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뭐 .exe 파일 이런 것처럼 이 확장자를 점파이로 하면 이제 파이썬 실행용 파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은 우리가 인터프리터에서 쳐주는 내용을 동일하게 쳐주면 얘가 동일하게 인식을 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뭐 실행시키는 방법은 이제 뭐 쉘 스크립트에서 쉘 스크립트 파이썬하고 파일명, 혹은 아이파이썬하고 파일명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뭐 이 쉘 스크립트 상이라는 게 어디냐면, 우리가 로그인해서 리눅스 서버 들어갔을 때 이제 까만 화면 처음 나오는 그게 이제 쉘 스크립트예요. 그냥 거기서 그냥 파이썬하고 파일명 이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인터프리터 상에서도 실행이 가능한데, 그런 경우는 임포트하고 파일명을 하는데, 파일명 쓸 때 점 파일을 생략을 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이 인터프리터 상에서 실행을 시키면 이 .pyc 파일이 생성이 되고, 이 .pyc 파일이 생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재실행해도 화면에 다시 뜨진 않아요. 뜨진 않는데 실행은 된 거예요. 실행은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가 되고, 임포트 같은 경우에 사실은 실행시키는 건 조금 다르긴 해요. 다르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프로그래밍 쪽 더 하다가 이제 필요한 때 제가 설명을 다시 하고, 지금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실행시킬 때는 요 방식으로 실행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쉘 스크립트 상에서 요 방식으로 실행을 시키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인터프리터 상이라는 게 뭐냐면, 요게 인터프리터 상이에요. 여기가 인터프리터예요. 그래서 A는 2, B는 3.0, 프린트 A 나누기 B, 그러면 뭐 이런 거, 그쵸? 프린트 하이, 이런 것들이 이제 인터프리터에서 우리가 하는 거고, 이거를 이제 .py 스크립트 한번 바꿔보죠. 우리가 한 4줄을 똑같이 바꿔볼게요. 엑시트를 빼고, 뭐 엑시트는 이제 끄는 거니까. vi 뭐로 할까요? 뭐 하이.py로 할까요? 하이.py 만들어서 똑같이 치면 돼요. 그냥 a는 2.2였나요? 2로 했어요. A는 3.0, B는 3.0, 그 다음에 프린트 B, 프린트 하이. 보면 이거 근데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게, 이 .py 파일로 파일을 이제 vi로 만들게 되면 얘가 파이썬 파일이라는 걸 인식을 해서 알아서 뭐 함수 같은 거, 프린트 같은 거 이렇게 칼라링을 해줍니다. 해주고 이렇게 그냥 똑같이 치면 돼요. 그리고선 저장 WQ, 그쵸? 그리고 나서
실행시킬 때는 파이썬 아니면 아이파이썬, 그렇죠? 아이파이썬 i.py 이런 식으로 해서 엔터를 딱 치면 우리가 얻을 결과물 0.000007 그 다음에 하이 요게 똑같이 결과물로 나오게 돼요. 이렇게 이제 실행을 시키는 거고, 뭐 임포트 하는 것도 잠깐 보여주면 이렇게 하면 이제 하이.py가 생겼는데 여기서 이제 이 파일랩 여기서 임포트하고 하이.py인데 이제 .py는 뺀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이 하면 이렇게 실행이 돼요. 실행이 되고, 이거는 이제 컴파일 그 임포트하는 거랑 실행하는 거랑 약간 다르긴 해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하면 안 뜹니다. 아무것도. 말했듯이 이제 그냥 이런 식으로 인터프리터 창에서 실행을 시키는 것보다는 그냥 쉘 스크립트 창에서 아이파이썬이나 뭐 파이썬으로 실행을 시키는 것을 권장할게요. 자, 하고 이러고 나면 뭐 아까 말한 대로 컴파일된 파일이 생깁니다. i.pyc 파일이 생성이 되고요.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이제 파이스크립트 할 때 주의사항이, 인터프리터 상에서는 들여쓰기에 이렇게 민감하지 않은데 이 우리가 .py 파일로 이제 만들 때는 들여쓰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들여쓰기 앞에 이제 몇 개가 띄어져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C 언어나 이런 것들은 뭐 구분 기호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루프 돌리거나 이런 거 할 때, if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구분 기호가 있어요. 뭐 대괄호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if, and, if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파이썬은 띄어쓰기로 구분을 합니다. 이 들여쓰기로 구분하기 때문에 이 들여쓰기랑 띄어쓰기 되게 민감해요. 민감하고 인덴트에 굉장히 민감해서 요거를 꼭 줄을 꼭 맞춰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코드에 이제 블록 부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이제 블록 처리를 할 수 있고, 블록 처리는 이제 샵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번 해보죠. 이것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테니까. 아까 열었던 하이.py 파일을 열어볼게요. 열고, 주석 처리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중간에 뭐 여기서 프린트를 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프린트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샵을 치고선 무언가를 치면 얘는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고 그냥 얘는 그냥 중간에 주석 처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위해서 뭘 써놨다. 아니면 뒤에다가 이런 식으로 붙여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 샵 앞까지만 인식을 하고 요 뒤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않아요. 코드로. 샵이 붙은 요 뒤부터는 여기 이제 주석 처리하는 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여쓰기에 민감하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거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그러면 똑같이 아무것도 안 일어나죠. 그렇죠?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들여쓰기에 민감하다. 무슨 얘기냐면, 이 앞에 이 앞줄이 지금 0번째 줄로 맞춰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민감해요. 그래서 하나를 만약에 띄운다. 그러면 에러가 납니다. 에러가 나요. 앞줄에 꼭 맞춰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루프에 대해서 하면 더 앞줄에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줄 맞추는 거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고, 이게 원래대로 되려면 이걸 치우면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 정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제어문들, 제일 중요한 제어문들, if, 뭐 그다음에 루프 돌리는 거, 그 다음에 뭐 while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 거예요. 이런 것들에서 할 거고, 이게 사실 코딩하는데 제일 근간이 되는 제어문들이에요. 제일 근간이 되는 게 제어문들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숙제로는 뭐 숙제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VI 편집기를 한번 써봤다는 의미 정도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이제 팝송 노래가사 저장 후 학번 노래 제목.txt로 각자 폴더에 각자 이제 홈 폴더에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해주면 되고, 팝송으로 한 이유는 한글 지원이 안 돼서 팝송으로.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마치고 이제 뭐 일단은 기본적인 것들밖에 안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질문할 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혹시 궁금한 게 있다면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